여러분은 한국에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 단 3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머지 7명은 그전까지는 평소처럼 잘 먹고 장도 보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하루에 여러 알의 약을 먹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해져 침대에 누워 지내며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응급실과 치료병동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즐거워 보이던 분들이 다음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 이지훈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노인의료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일찍 할수록 빨리 바꿀수록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85세를 넘긴 어르신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상담받은 어르신 중 약 87%가 건강하게 85세를 넘기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통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싼 건강기능식품 덕분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단지 4가지 습관을 아주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꾼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모든 비결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체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더 날카롭게 유지하며 무엇보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100세까지 활기차고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을 대충 보거나 중간에 그만두신다면 중요한 핵심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느끼고 계신 피로감과 무기력함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4가지 습관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85세 전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내 수분 부족, 즉 만성 탈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 잘 마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이 늘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 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더 흔합니다. 이 약들은 몸의 수분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국 탈수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수분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다거나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물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저는 올해 74세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피로감을 느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어지러워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고만 싶어 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을 내며 자주 깜빡하고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의료검사를 해본 결과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단 한 가지, 체내 수분이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원인은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 등 3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약들은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조용히 배출시킵니다. 게다가 그분은 거의 물을 마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 4컵의 물을 마시고
마그네슘을 함께 보충하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피로감이 확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훨씬 수월해졌으며 무엇보다 성격이 한결 온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탈수 상태에서 벗어나 몸이 회복된 생생할 증거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탈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갑작스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며 혈압이 오르고 혈관은 점점 굳고 좁아집니다. 동시에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쌓이게 되고 결국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등 겉보기에는 노화로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단순히 탈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탈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변색을 관찰하세요. 연한 노란색이거나 맑은 색이면 좋지만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빛을 띠면 몸이 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거울로 혀를 살펴보세요. 혀가 건조하고 갈라졌거나 하얀 막이 끼어 있다면 몸 전체가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손등의 피부를 살짝 찝어 올렸다가 놓아보세요. 피부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펴진다면 탈수의 신호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자신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8잔을 꼭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많이 자주 마시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양보다 식이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에 한 컵씩 하루에 4번 꾸준히 마실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은 밤새 쉬었던 몸을 깨우고 장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소화를 도와주고 과식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동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잠자기 약 1시간 전입니다. 따뜻한 물 반컵에서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중에도 수분이 유지되면서도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습관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단 3에서 5일만 해도 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배변이 원활해지고 두통이 줄어들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생기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작지만 놀라운 변화,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값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매일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운동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걷는 것은 분명 좋은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산책을 해왔던 분들 중에도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고 병원에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걷기는 단지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일 뿐 근육의 힘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다리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은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질 뿐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폐렴 같은 질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실 근육은 모든 움직임의 기초입니다. 앉고, 일어서고, 걷고, 심지어 씹고 숨쉬는 것까지 모두 근육의 도움으로 이뤄집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저는 올해 78세인 최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책 중 아주 가볍게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 후로는 걷기가 힘들어졌고 식욕도 사라지며 정신적으로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 잃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매일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력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 몇 가지를 꼭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비싼 장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와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약 10배 반복하세요. 이때 등은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린 채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여 하체 힘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벽이나 싱크대를 짚고 뒤꿈치를 드는 운동입니다. 두 발을 나란히 붙이고 손으로 가볍게 지탱한 뒤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올려 2초간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떨리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은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식탁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상태로 10초간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매일매일 눈에 띄게 균형감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모두 매우 간단하며 휴식 시간이나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루 10분의 운동이 10일의 입원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간단한 근력 강화 운동에 정확히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2번만, 내일은 3번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만약 찌릿한 통증이나 관절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이며 우리는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3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복용해온 약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약을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약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몸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천천히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약을 끊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면 반드시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약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것들을 잃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김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3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사의 지시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단절되고 말하려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리 힘도 점점 약해져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심지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멈춰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의학적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1 수치가 매우 낮았고 동시에 마그네슘과
코엔자임 Q10도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양소 결핍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혈압약은 체내에 마그네슘과 칼륨을 배출시키고 당뇨약은 비타민 B를 서서히 소모시키며 고지혈증약은 세포의 에너지원인 코엔자임 Q10 생성을 줄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영양보충제가 아니라 심장이 뛰고 뇌가 깨어 있으며 근육이 움직이기 위한 기본 연료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된 후 저는 어르신께 기름진 생선, 바나나,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동시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이 훨씬 또렷해졌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무엇보다 다리 힘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이 제 몸에 중요한 영양분을 빼앗고 있었다니 놀랐습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떤 것들을 소모시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함께 식사 습관에 약간의 변화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는 금세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 한 개는 심장과 신경계에 영양을 공급하고 점심에 고등어나 청어처럼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이 풍부한 생선을 먹으면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 곁들이면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음식 몇 가지가 약으로 인해 잃어버린 영양소를 정확하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 중이든 절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부족한 영양소는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안전하게 보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질병이나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제 경험상 어떤 신체적 문제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바로 외로움, 즉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된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마음의 슬픔이나 심리적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외로움이 실제로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사망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지치며 뇌의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대화가 줄고 사람과의 접촉이 적어질수록 뇌는 자극을 잃고 감정은 억눌리고 몸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저는 올해 80세가 넘은 한승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매우 건강하신 분으로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았고 매일 직접 요리하며 정원을 가꾸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어르신은 점점 내 벽 안에 자신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꺼리게 되었고 복지관에도 가지 않았으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단 1년 만에 어르신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이 계속되었으며 식욕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학적 검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전화로 대화를 해보세요. 자녀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입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지만 결국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어르신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으며 식사도 다시 맛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외로움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병에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하루 10분의 대화, 일주일에 한 번의 외출, 복지관에서의 한국 노래 또는 누군가의 안부 인사, 그 작은 일들이야말로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치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즉 충분한 수분 섭취, 근육 유지, 영양 보충, 그리고 마음의 연결을 들으시고 모두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긴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4가지를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84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몸이 약하며 일상생활도 버거워하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복용했지만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4컵의 물, 식사 중 한 줌의 견과류, 하루 10분의 일어나 앉기 운동, 그리고 딸에게 한 통의 전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두 분은 함께 실천해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물부터 마셔보자. 식사 전에 몇 알의 견과를 씹어보자. 저녁에는 마주보고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재진 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두 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는 윤미숙 어르신에 관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우울증 약에 의존해왔던 분입니다. 매일 방 안에만 머물렀고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노래교실에 참여해보시라고 권했을 때 어르신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노래를 싫어하고 사람 많은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입구에서 쉬던 중 음악 소리가 들려 호기심에 들어가 보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 직원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윤미숙 어르신이 노래교실에서 제일 크게 노래하세요. 그 후로 어르신은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밤에도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단 한 곡의 노래와 한 번의 용기가 어르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4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도록 활기차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올바른 수분 섭취, 근육 유지, 균형 잡힌 영양 보충,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습관을 유지하더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작은 실수들이 매일 반복되면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첫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하루 종일 따로 마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편리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몸에 해롭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면 수년 동안 이미 열심히 일해온 심장과 신장이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부전,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는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는 한 번에 마시는 양이 아니라 규칙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중 알맞은 시간에 작은 컵 한 잔씩 마시는 것이 마치 몸의 기계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윤활유와 같아 한꺼번에 양동이째 붓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통이 아니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걷기는 분명 훌륭한 습관으로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지구력을 단련할 뿐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근육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수만 보를 걷는다고 자신하던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발목 삐끗 한 번으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 뒤로는 꼼짝도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지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앉기, 발끝 들기,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근육 강화 동작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야말로 몸의 기초를 단단히 지켜주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한 번의 낙상을 예방해줍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아마 가장 위험한 실수는 몸이 좋아진 것 같으니 약을 그만 먹어도 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한결 가볍고 괜찮아졌어요. 이제 약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의사가 정밀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 처방한 결과입니다. 병의 상태와 몸의 반응에 맞추어 정확한 용량으로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신부전 같은 위험한 상황이 그 예입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주관적 판단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겪은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끼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순간의 자만심으로 그것을 잃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실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게 나아.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마음의 벽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감정은 억눌리며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몸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잃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친구와의 대화, 복지관 모임에 참여, 이런 것들은 결코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면 자식들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실수 외에도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아침 식탁 위에 각종 영양제를 줄지어 놓고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칼슘, 아연, 인삼, 영지버섯, 강황, 간 보조제, 신장 보조제 등 10가지가 넘는 제품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가족, 친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간과 신장,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창고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흡수할 수 있는 섬세한 구조입니다. 남은 영양소는 단순히 낭비되는 것을 넘어 때로는 독이 되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과다 섭취 시 간에 축적되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칼슘을 마그네슘과의 균형 없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석회화되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 조현수 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으로 매일 아침 자녀들이 외국에서 사온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줄지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기는커녕 늘 피로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졌으며 복부 팽만감과 위통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상승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병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은 건강기능식품 복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을 중단하고 실제 건강 상태에 맞는 몇 가지 제품만 남겼습니다. 2달 후 그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식사도 잘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몸이 실제로 부족할 때 보충해주는 도우미일 뿐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푸른 채소, 지방이 풍부한 생선, 신선한 과일, 각종 견과류 이런 자연식품들은 영양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효소 그리고 종합영양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리활성 물질들을 함께 제공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에 정말 필요한가? 의사가 복용을 권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먼저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부분일 뿐이며 건강의 근본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초는 여전히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수를 다시 되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사소하고 별것 아닌 습관처럼 보이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노년의 건강을 약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수분 섭취, 운동에 대한 오해, 약에 대한 자만심, 혹은 길게 이어지는 침묵,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한 잔씩 꾸준히 마시세요. 걷기 운동에 간단한 근육 강화 동작을 더해 몸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유지하세요.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몸이 나아졌다고 느껴도 임의로 바꾸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자녀, 친구, 지역사회와 소통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신적 약이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5가지 실수를 피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4가지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노년은 단순히 조금 더 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한 잔의 물, 한 걸음의 발걸음, 한 끼의 식사, 한마디의 대화가 결국은 여러분이 더 멀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좋은 습관과 많은 분들이 자주 범하는 5가지 실수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은 약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물을 올바르게 마시고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며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어가고 그리고 익숙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만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85세, 나아가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이룬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훨씬 더 유연하게 걷고 대화가 또렷해졌으며 식사도 더 맛있게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반드시 병약함이나 의존과 함께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자녀에게 짐이 되는 대신 오히려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며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은 그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몸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강 고민이나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중 어떤 것을 실천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답변과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온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노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